앞에서 양육자의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면서 게임 접속 연령이 계속 어려지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가치관이 형성되기도 전에 성적 대상화, 성역할 고정관념, 성희롱, 여성 혐오에 노출될 가능성이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모든 게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닌텐도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최근 에디션에서 아예 캐릭터의 성별 구분을 없앴고, 모바일 게임 로드 오브 히어로즈는 몸매가 부각되는 의상 대신 역할에 맞는 의상을 선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맹한 전사, 노련한 통치자, 지혜로운 노인 등 그간 게임 여성 캐릭터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설정을 보여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몇몇 게임이 게임 자체의 매력만으로 유저를 끌어들이지 못해 맥락 없이 여성 캐릭터를 노출시키고 특정 신체 부위, 그 중에서 가슴이나 엉덩이를 강조하는 포즈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이 되니까, 그래야 많이 팔린다는 이유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성별 고정관념과 고정된 성역할을 강화하는 게임 속 캐릭터도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게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성 캐릭터는 아동에서 20대의 외형을 하고 있는 반면 남성 캐릭터는 다양한 나이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성 캐릭터는 주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남성 캐릭터는 여러 말투를 구사합니다. 또 역할 또한 여성 캐릭터는 치료나 연주를 맡는 지원 역할이며 남성 캐릭터는 전사나 장군의 역할을 맡습니다. 이를 보며 아동 청소년은 자연스럽게 여성성과 남성성을 학습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점이 여성 유저들은 게임을 하면서 매우 작게 성차별과 성희롱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한 실태조사에서는 여성 유저들이 게임 중 성희롱을 당하거나 특정 포지션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게임 속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실제 여성까지 향하고 있는 것이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바로 여성에 대한 대상화, 성착취, 이를 통해 자신의 권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능을 확인하려고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는데 그 대상이 왜 여성이었을까요? 꾸준하게 학습된 성차별과 여성 혐오, 성적 대상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 4학년 아이를 두고 있는 양육자입니다.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미성년자 이용 제한이 있어 노출이 있는 게임은 안 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유튜브 광고 동영상에서 이상한 광고가 뜨기 시작했어요. 아이도 본 적은 있다고 하고 광고가 문제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더 크면 성인 대상 게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되네요. 이 사례에서 제시된 게임은 2017년 중국에서 제작한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었습니다.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해 왕이 되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게임으로 2018년 4월부터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광고를 시작했는데 그 선전성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광고는 경매, 고문, 노출 등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광고뿐만 아니라 실제 게임 안에서 주인공은 보상으로 여러 여성 캐릭터를 처첩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은 철저히 대상화, 도구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게임이 2018년 12월 구글 플레이 기준으로 전체 매출 9위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선정적인 광고가 실제로 많은 유저를 모은 것이죠.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성교육 없이 이런 광고에만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우리 자녀는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게 될까요? 여성의 성이 사고 팔릴 수 있음을 은연중에 학습하지 않을까요? 여성을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닌 성적 도구로,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사례 속 양육자는 왜 이 영상의 문제점을 자녀에게 설명하기 어려웠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양육자는 오히려 자녀의 성적 호기심만 부추길 것 같아서, 혹은 나도 이런 영상이 불편하지만 자녀에게 정확하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육자가 이런 우려나 어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면 누가 게임, 더 나아가 유튜브, TV 프로그램, 포르노, 불법 촬영물의 성적 대상화로부터 자녀의 적절한 판단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남습니다. 게임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사례 속 양육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먼저 자녀와 대화를 나눠주세요. 어떤 느낌을 받았어? 영상 속 여자가 어떻게 느껴져? 영상 속 여자가 같은 사람으로 보여?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과 없는 건 뭘까? 사람은 사고 팔려도 괜찮을까 등등, 이 대화만 잘 되어도 자녀의 인식과 판단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른이 잘못하고 있는 일이라는 점을 알려주세요. 이런 게임 누가 해? 이런 광고를 보고 누가 다운받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2018년 12월 구글 플레이 기준 매출 9위를 기록한 게임입니다. 선정적인 광고가 소비로 이어지고 수익이 창출된 거죠. 만드는 사람도 소비하는 사람도 결국은 어른들입니다. 아동 청소년은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양육자는 이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호기심을 느낀다고 해서 자녀를 탓하지 마시고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는 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평소에 자녀가 어떤 게임을 하고 어떤 동영상을 찾아보는지 관찰해주세요. 게임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 무조건 게임을 못하게 하면 자녀는 이를 잔소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자녀와 일상 속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괜찮은 게임을 추천하고 함께 즐겨주세요. 훈계하면서 접근하기보다는 함께 즐기며 좋은 컨텐츠를 찾아가고 자녀의 판단력을 키울 수 있는 대화를 나눠주세요. 함께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은 얼마든지 있고, 무엇보다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의 경우 무조건 통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안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녀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옆에서 도와주세요.